안녕하세요. 박원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전염병으로 금방 지나갈 듯한 그런 느낌은 들지 않네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초기 대응, 초기엔 조금 갈팡질팡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많이 위험하기도 했는데 차차 좀 정신을 차렸다 할까요? 지금까지를 이야기한다면,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어떤 민주적인 어떤 리더십, 공개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것들로 방역에 성공을 했다. 반면에 반민주적인 어떤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즘 리더십으로 인해서 실패한 나라들도 대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항상 그렇게 신주 모시도 됐던 미국이 그런 포퓰리즘, 권위주의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사례에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그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요.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정비를 해야만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전염병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잘 대처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죠.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수출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게다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또 어려움도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20세기 초엽,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가장 극심한 그런 순환기에 있었던 시절하고 유사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인류사적, 문화사적, 문명사적인 어떤 전환기에 서 있다라는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과장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화두로 들고 나온 것은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태어나서 20세기 전반기, 특히 여러분 20세기 전반기라고 하는 것은 1, 2차 세계대전, 또 그 사이에 1929년에 터진 대공황,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계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네 사람의 리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그 네 사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마하트마라고 부르는 간디, 인도의 간디, 그리고 영국의 처칠, 유명한 수상이었죠. 처칠, 그리고 미국의 32 대통령으로 대공황을 이겨내고 2차 세계대전을 극복했다고称颂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마지막으로 그 세 사람의 어떤 적대자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 어떤 그런 위기 시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제일 중요한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역시 간디입니다. 이 간디, 여러분 아마 자서전이라는 책도 읽으셨고 영화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간디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닿는 것은 폭력은 다른 사람의 이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다 라든가, 가난은 폭력의 가장 나쁜 형태다. 어떤 문화도 배타적이기를 원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은 나의 메시지다. 목표는 진실이고 그 길은 사랑이다. 근데 처칠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공과에 대해서 따져야 되겠지만, 처칠이 또 자기가 졸업했던 고등학교, 해로라고 하는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그 졸업식에서 했던 얘기 중에 1941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막 이제 터졌을 때예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ever, never, never. In nothing, great or small, large or petty,
Never give in except to convictions of honor and good sense.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 절대, 절대. 절대로. never, never, never 하는 엄청난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크건 하찮건 상관하지 말고 명예로움과 분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경우들이 아니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루즈벨트도 뭐 진주만이란 영화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다가 그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그 전략 회의를 하는 가운데 다 그 미국의 군인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미국은 원래부터 이게 몰노주의라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막 그 설득을 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완신 불수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내 앞에서 불가능한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한 3년 동안 이 극복,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하는 웜스프링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에 보면 이 수영장에서 말하자면 이 재활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흑인 아주머니가 당신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 그러니까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을 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또 승리하게 되는 그 요인이 그 재활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운 그 처지에서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루즈벨트 대통령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 이외에는 없다. 대공황 때 이제 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개인의 경제적 보장과 독립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굶주리고 직업이 없는 국민은 독재가 행해질 그렇다는 이유가 된다.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히틀러는 뭐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영화도 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히틀러도 뭐 그런데 말도 많이 했어요. 연설도 많이 했고 한두가 소개하자면 국력은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 있다. 좀 히틀러다운 말이죠. 국민을 다스리는 데에는 빵과 서커스면 된다. 생명은 나약함을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4명의 지도자 중에서 글쎄요. 처칠의 시대는 가고 간디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히틀러의 시대는 가고 루즈벨트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건 사실인가. 특히 우리 현실에서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처칠과 히틀러는 뭐 보수, 뭐 거구, 뭐 이런 쪽이었죠. 진보는 역시 뭐 한디와 루즈벨트 같습니다. 특히 이제 루즈벨트나 간디는 이 어떤 권위주의, 이론적인 권위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 정치인으로 평가를 최근에 받고 있어요. 그 점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고, 특히 간디는 최근 이 생태위기,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생태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리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1974년 7월 15일 타임이라는 미국의 주간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는 누구냐, 뭐 이런 조사를 했대요. 제일 높은 점수가 4점이었는데, 4점을 받은 사람이 간디, 링컨, 그리고 히틀러. 여러분 생각에 히틀러가 어떻게 4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받아라고 의심하실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위대한 리더, 위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great leader라고 할 때 리더, great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면 좋은 의미에서 위대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향력이 가장 큰 뭐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 최강의 리더, 뭐 이렇게 본다면
히틀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점을 받은 그 다음 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루스벨트, 레닌,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평가 좀 의외죠. 예수님을 리더라고 하는 것도 좀 의외이지만 예수님과 레닌, 알렉산더를 같이 놓는다? 뭐 특히 뭐 루스벨트와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한다? 여러분 아마 특히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 대단히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타임이란 잡지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죠. 스가, 그리고 공자, 시즈, 카이자르, 그리고 마오쩌둥,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처칠은 이 평가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별로 평소에 처칠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칠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와, 이 네 사람 중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네 사람 중에 가장 자료가 많더라고요. 책도 많고 뭐 대부분 그 우상시한다고 할까요? 이 처칠은 위대한 리더다. 특히 위기 시대에 용기를 가진 위대한 리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반드시 그 처칠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뭐 상세한 이야기는 차차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타임의 평가는 처칠은 빠져 있습니다. 1999년이죠. 20세기가 이제 끝날 때 4월 18일 뉴욕 타임스라고 NYT라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문인데요. 이 신문사에서 역사상 최대의 선인이라는 어떤 누구냐 뭐 이런 그 안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로 1위가 꼽힌 사람이 바로 간디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였고 그 마하트마 간디를 이제 평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뉴욕 타임스에서 지난 1000년간 최고의 혁명으로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한 비폭력 투쟁의 지도자였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가장 순수한 의미의 리더다. 간디 같은 사람은 역시 소통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20세기 초반에 제국주의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였기 때문에 또 2차 양차 대전의 피해도 있었고 제국주의 그 대공황 피해도 있었습니다만은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과제를 보다 정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그런 비폭력, 말하자면 폭력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극단을 비폭력이라고 하는 가장 도덕적인 정신적인 방법으로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히틀러는 이 도탄에 빠진 독일 민족, 독일 국가를 그야말로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반인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정신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대독일, 독일 민족 최고 뭐 이런 어떤 그 국가주의 이런 그 가장 극악한 포퓰리즘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도탄에 빠진 독일 국민들의 가려운 그런 심리를 간질러서 그걸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선동을 해서 결국은 독일 국가를 살린다고 했으면서 이걸 파멸의 길로 사실은 그것이 극복이 아니라 다시 파멸이 되고 도탄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히틀러의 경우는 그 위기의 시대를 극복했다기보다도 오히려 그 위기의 시대를 더욱더 망쳐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히틀러가 193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독일 국민들을 완전히 단결을 시켜서 독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독일 국민들에게 민족적인 자긍심 그게 이제 물론 이 독일 아리아 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해도 좋다라는 식의 대독일주의, 독일 침략주의, 독일 제국주의라는 어떤 독일 민족주의였습니다만 어쨌든
극단의 빈곤과 도탄에 빠진 민족을 단결해서 특히 뭐 좌우의 대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분열 상황을 면치 못했던 독일의 비참한 어떤 그런 것을 어쨌든 민족을 단결해서 독일을 일정한 그 수준의 경제 회복이나 어떤 정치적인 자부심이나 이런 사회적인 결속력, 단결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나름으로 극복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1939년 이후에 그것이 너무나 더 지나치게 침략으로 제2차 대전을 야기한 꼴이 되어서 결국은 30년대에 2차 대전 이전까지 자기가 일으켰던 어떤 경제 회복, 경제 발전의 기적조차도 말하자면 다 물어 돌리는 그런 결과를 빚었지 않나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좀 정치인, 또 뭐 경제인, 뭐 이런 사람들을 순수한 뭐 정신적인, 도덕적인 이런 리더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간디는 그런 사람으로 꼽혔죠. 가장 착한 리더라고 할까요? 가장 선한 리더라고 할까요? 거기 대척되는 악인, 그야말로 악의 대표 리더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돌프 히틀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그 아주 악인으로 평가를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1939년 이전, 그러니까 1933년에서 1939년까지 그 한 6, 7년 동안의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꼽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뭐 홀로코스트다, 2차 세계대전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에 대해서 뭐 사상 최대의 악인이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히틀러는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훌륭한 리더로 꼽혔습니다. 최근엔 또 뭐 히틀러 부흥운동 같은 네오나치니 뭐니 해서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죠. 특히 히틀러도 뭐 전부 다 악인, 타고난 무슨 뭐 유전적으로 무슨 악을 몸에 배이고 또 한 사람은 아니었고, 뭐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리더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평소에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12년 동안 이 대공황을 극복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을 그야말로 지휘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반신불수의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닌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리더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처,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이런 게 있었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어떤 자신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약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떤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도 극복을 한 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처칠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분 아마 얼마 전에 지난 6월 9일 날 그 전후로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처칠 동상이 훼손되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는 벨기에도 그렇고 이 유럽의 식민지 지배에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게 이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동상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조금 그전 시대에 이 식민지 정복에 앞장선 사람들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처칠이 왜 그런 모독을 당해야 되느냐 해서 막 지금 이 영국 수상인 존슨이
이 처칠이 왜 인종주의자란 말이냐라고 막 항의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동상을 훼손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이해가 되는 바인데, 글쎄요,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뭐 과장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처칠은 자기가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자로서 자기나, 그러니까 뭐 영국으로 보게 되면 애국자겠죠. 근데 이 대영 제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이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인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그 모멸적인, 차별적인 그런 언사를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특히 지금 이제 인도의 그 여러 가지 문제, 그 1943년, 44년에 인도가 극히 막 그 많은 사람들이 300만, 400만이 죽을 정도로 어려운 그 시기가 발생하는데, 그게 처칠이 그렇게 만든 거다. 심지어 인도가 1947년에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의 나라로 독립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이렇게 분리되어서 독립한 것도 처칠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처칠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도 해요. 중국인에 대해서 찢어진 눈과 돼지 같은 눈꼬리를 가진 사람들을 혐오한다. 처칠의 말인데요. 인도인에 대해서는 짐승과 같은 종교를 가진 짐승 같은 사람들, 흑인에 대해서는 백인만큼 유능하지 않다. 뭐 이런 비난을 했었습니다. 뭐 이 처칠이 영국에서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국가의 지도자도 그런 자국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 네 사람 중에서 특히 최근에 아마도 여러분들 관심이 제일 컸던 사람은 루스벨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최근 우리 정부에서 주로 이제 뉴딜, 한국형 뉴딜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별안간 좀 이렇게 관심이 커진 것 느낌이 드는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한국형 뉴딜, 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에서 마치 후브댐, TVA라고 하는 테네시 강 개발 계획을 했듯이 거대한 댐 공사를 해서 이제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뉴딜 정책, 루스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뉴딜 정책은, 뉴딜 정책에서 이 댐 공사, 후브댐이나 뭐 TVA라든가 이런 공사들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 루스벨트가 후브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일자리를 만든 거는 뭐 몇십만 되지 않습니다. 뭐 몇십만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실제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 대공황 극복의 방안으로 시행했던 뉴딜 정책의 핵심은 뉴딜 정책 이전에 이른바 자유방임주의, 시장 최고주의, 개인 절대주의, 뭐 이런 어떤 미국 사회를 지배해온, 수백 년 동안 지배해온 그런 어떤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이 루즈벨트에 의해서, 이 대공황을 겪은 루즈벨트에 의해서 그런 어떤 자유방임주의를 포기를 하고, 또 사회국가, 복지국가, 특히 이 노동과 이 사회보장을 정책적으로 그 혁신적인 또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뉴딜 정책이 이 대공황을 극복했던 것이고, 그게 사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가장 큰 중요한 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댐 공사하는 식으로 뉴딜을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면 뉴딜 정책, 이꼬르, 뭐 테네시강 개발 계획, 뭐 후브댐, 뭐 이런 어떤 댐을 해서 마치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 4대강 뭐 이렇게 그걸 연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요. 이 우스 거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떤 뭐랄까 민중가요 뭐 이런 그 미국의 그런 그 민중가요의 첫 세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45년 4월에 불렀던 노래 중에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정직한 일자리, 노동조합 설립, 말하는 법을 알려주고 자신은 못 걸어도 남의 영혼이 걷게 이끈 사람. 제일 마지막 구절이 좀 마음에 들어요. 자신은 못 걸어도 남의 영혼이 걷게 이끌어준 사람. 글쎄, 대통령을 그렇게 찬양한 노래, 별로 그런 그 민중가요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을 찬양한 노래를 안 하잖아요. 그들이 같은 경우도 그 유일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뉴딜, 한국형 뉴딜을 생각할 때에 좀 기본적으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뭐 댐 건설을 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뭐, 시대가 전혀 달랐고, 이미 이 사람들은 대부분 100년 전 사람들이 20세기 전반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힌트나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역사를 되돌이켜 본다라는 것은 특히 지금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은 양차 대전 그리고 그 사이에 대공황이라고 하는 특히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거의 비슷한 그런 엄청난 대량 실업 또 경제 구조의 변화 또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었던 뭐 이 약소국들의 어떤 그런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전반기에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적 질곡을 극복했던 그 사람들 지혜를 좀 빌어서 지금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 힌트를 얻고 또 지혜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생각합니다.